예,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관위가 때 아닌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름 아닌 공작 의뢰서원입니다. 저한테 우리 당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꾼이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불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저항했고 막아야만 했습니다. 서로 살아온 경력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과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왜 선관위 형평성 논란이 동작 의뢰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11일에 나경원 후보가 민생 파탄, 거짓말 아웃이라는 이 문구를 쓰겠다고 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민생 파탄이 현 정권을 연상시키고 거짓말 아웃이 상대 후보인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불허를 냈어요. 이 현수막 쓰는 걸. 그런데 이수진 후보 측에서는요. 100년 친일 청산, 또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라면서 허용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여권에서 뭐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누구보다 예민하게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선관위가 저 말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는지 과연 몰랐을까요? 100년 친일 청산 같은 경우는 좀 모든 과거를 아우른다고 100번 양보한다 쳐도 70년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전 정부나 보수권을 겨냥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구호는 허용이 되는데 민생 파탄이나 거짓말 아웃은 불허하는지 이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대답을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민생 파탄이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거짓말 아웃이 왜 문제인가요? 정치인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이 거짓말 아웃이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의 이유를 달았는데 그 말은 이수진 후보와 거짓말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선관위의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불필요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낳고 선거 중립성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당 편들이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논란거리가 하나 있는 게요. 최 교수님. 네. 지금 서울 한 강남의 복지관에서 안내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밑그림이 준비가 돼 있나요? 1번만이라는 저기 보시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저 발언도 선거 막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죠. 저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지관에서 왜 저렇게 자기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 1번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만 찍으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찍지 말고 한 번만 찍으세요라고 투표 이제 안내문을 쓴 건데 그걸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복지관이 저렇게 1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저 1번이 한 번이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잘못 오해하면 첫 번째 거 찍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거를 뭐 한 번이라고 읽는 거는 좀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건 정말 잘못한 행동이에요. 복지관이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했던 저런 말을 쓰는 순간 저게 뭐 정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민주당과 관계도 없는데 왜 복지관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꽤 많은 논란거리들이 지금 저희가 차례로 짚어봤는데 내일 이제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판세를 가장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송사의 출구조사인데요. 내일 자가격리자 투표 6시 이후에 투표를 감안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내일은 6시가 아닌 6시 15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수 소장님. 이게 6시 15분에 공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자가격리자들이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 자가격리자들이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결과를 보고서 투표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 투표에 개인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분을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제 보면은 그 지역에 자가격리자가 투표한다고 할 때 6시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15분 정도면 마치겠다. 이렇게 봐서 15분에 발표해야 사실 투표 결과를 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결과를 전체 결과를 투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금지하는데 미국은 또 안 그래요. 미국은 동부 서부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예. 출구조사 다 보고도 투표를 합니다. 이것도 차제에는 예. 물론 우리가 자가격리자가 뭐 다음 선거에 생긴다는 그렇습니까? 또 미국? 경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배상. 네. 근데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1,100만 명 중에 저도 한 명인데 네. 이게 사전투표를 1,000만 명 이상 했기 때문에 이번 네. 출구조사,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가 26.06%였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자, 근데 출구조사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지만 그동안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누적해온 이 노하우가 예. 축적되어 있습니다. 출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 총선은 무덤이었느냐?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253개의 지역이 되다 보니까 경합 지역이 결과를 나중에 저도 출구조사를 해봤으니까 나오면 이거 경합 지역에서 응답을 안 하는, 출구조사조차도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4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약 1시간, 5시 정도는 마치는데 이게 마지막 1시간은 포함을 못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전 투표한 사람들 빼고 5시부터 6시까지 투표하신 분들 빼고 빼야 돼요. 그리고 자가격리자 한 5만 명도 여기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투표를 5만 명이 그렇습니다. 다 하신다면, 예. 근데 이제 온갖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구조사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출구조사조차도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기다 어디에다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나중에는 이제 통계적 분석 보정을 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보정하는 것이 좀 영향을 줘서 전체 범주 계산에 조금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판세 조사가 아닙니다. 출구조사는 투표자 조사이기 때문에 네. 투표 결과의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출구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15분이 미뤄진 6시 15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슈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만나볼까요? 차명진 후보는 부천 시민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예. 거짓말쟁이의 거짓말과 불의는 다 드러날 것이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예. 본인의 능력으로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합니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죠. 김남국 후보는 대한민국 여성 모두를 모독했는데 국회의원이라니. 마지막 볼까요? 그러는 통합당은 성감수성이 많으시고요. 글쎄요, 연결되는 댓글인데요. 오늘도 선거 관련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5개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총선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